완벽한 몸, 고강도의 루틴, 쉬지 않는 훈련. 한때 저는 그게 진짜 건강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죠. 피트니스 선수로, 인플루언서로, 운동이 제 삶의 중심이었고, 절제와 성취로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을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끊임없는 비교와 자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물이나 성형 없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향했지만 현실은 달랐고 오히려 그런 선택이 불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때론 화가 났고 질투도 났어요. 건강이나 예술성보다는 외적인 기준이 더 부각되는 현실 속에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라는 말이 떠올랐고 지속되는 고강도 훈련과 no pain, no gain 마인셋은 결국 저에게 만성적인 통증을 안겨주었고 특히 허리 통증은 선수 생활을 멈추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겉모습에 집착하느라 정작 건강의 기본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그 무렵 저는 다시 일상적인 삶을 원하게 되었고, 다행히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큰 결심이었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던 우리의 결정이 현실이 되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삶이 정말 이건가? 이런 질문들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팬데믹은 그 질문을 더 깊게 만들었고, 자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영성, 마음의 건강, 내면의 평화 같은 키워드들이 제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하나의 확신에 다다랐어요. 몸은 결국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젊음에 집착할까? 노화를 거부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삶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내면적 건강까지 돌보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명상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요가, 걷기, 등산 등 강도가 낮은 움직임을 통해 몸의 통증 또한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건강은 균형이다.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만 있었던 사실. 높은 강도만이 답이 아니고 유연성과 회복력 역시 필수라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40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저는 운동을 다시 시작했지만 예전과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지금 저에게 건강한 노화란 이런 것입니다. 몸의 건강. 적정한 강도에서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밸런스, 파워 등 다양한 신체 능력을 유지하며 어릴 때처럼 자유롭게 몸을 쓰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 이 5가지는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움직이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고 바닥에서 일어나고 넘어지지 않고 물건을 들 수 있는 힘, 이런 기능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진짜 체력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건강, 정서 조절, 집중력,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루는 힘. 요즘은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다는 분들이 많죠. 물론 운동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 감정의 영역은 단순히 몸을 움직인다고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도 몸만큼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알아차림에서 시작되니까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해요. 내면의 건강. 삶의 의미를 찾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 결국 삶의 만족감과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흔히 말하는 마음의 평화 역시 내면의 건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고요함 속에서 완전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 그게 제가 생각하는 내면의 건강이에요. 타인의 평가나 외부 자극 없이도 내 안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힘.
그건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소중해지는 자산이더라고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트라우마나 억눌린 감정들이 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연구를 통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수 노인들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과의 연결, 삶의 목적, 내면의 평온함이 건강 수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단순한 행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젊어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요. 그보다는 몸과 마음, 내면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 진짜 건강한 노화의 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노화는 거스를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가족의 죽음을 많이 겪었고 30대 친구들 중에도 암과 투병 중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닥치면서 그때 실감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건강을 잘 관리해도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이제서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하는데요. 오늘 내가 먹은 음식, 오늘 내가 하는 운동, 오늘 나의 생각, 오늘 나의 감정 관리. 결국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아닐까요? 무엇보다 좋은 소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여러분에게 건강한 노화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제 이야기 중에서 공감됐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가는 시간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